안녕하세요, 주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미사일 스커드라는 입문용 로드 자전거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프레임에 포크는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일체형 핸들바가 적용되어서 케이블이 외부로 보이지 않는 풀 인터널 케이블에 구동계에는 센샤 20단 기어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들어갔고요. 휠셋에는 스루 엑셀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올라운드 프레임에 카본 포크까지 달려 있어서 무게는 동급 자전거 대비 꽤 가벼운 편인데요. 실측 무게 10.57kg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무게인데 가격이 648,000원입니다. 와, 요즘 입문용 자전거 시장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가성비 있는 자전거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60만원대 가격인데도 20단 기어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일체형 핸들바에 카본 포크까지 들어갔거든요. 와, 정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요. 제가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대로 박스 배송으로 제품을 수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박스부터 한번 까보면서 제품은 잘 배송이 되는지, 그리고 박스로 제품을 받으면 어떤 것들을 세팅을 해서 타야 되는지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사일 스커드 로드 자전거가 배송이 돼서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도 이 상태로 받으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제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 포장은 이렇게 아예 완제품으로 딱 패킹이 되어 있고요. 자, 뜯을 때 요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잘못하면 요거 때문에 손을 좀 다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제품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지금 요렇게 본체가 이렇게 길게 자리 잡고 있고 핸들은 돌아가 있는 상태고요. 앞바퀴가 이렇게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도 로드 자전거나 미니벨로 이런 제품들 이렇게 박스로 많이 받아 보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박스로 구조물들이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말 눈에 띄네요. 그리고 지금 이 핸들바 감싸고 있는 이 스티로폼 보이시죠? 지금 빼면 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야, 이 안쪽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상처를 입지 않게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앞바퀴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그냥 싸져 가지고 넣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그죠? 꺼내 볼게요. 보이시죠? 앞바퀴만 이렇게 따로 이너 박스에 들어서 배송이 옵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빼면 이렇게 되거든요. 야, 포장 대박이다. 아직 조립은 안 해봤지만 포장 상태만 봐도 이 미사일 스커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으셔도 전혀 문제없이 제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건 진짜 잘했다. 자전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쏙 빼면 빠지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와, 이런 거는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앞 포크가 이렇게 끼워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굉장히 큰 이렇게 두꺼운 스펀지를 넣어 가지고 앞쪽 포크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오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너 박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움직이지 않고 또 안전하게 배송이 되게끔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중에서 이 배송 상태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튜브마다 스폰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트레일러에는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보호가 되어 있고요. 크랭크. 자, 이 제품은 레드 컬러거든요. 제가 가장 인기 있는 컬러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레드 컬러로 보내주셨네요.
지금 이 상태가 박스에서 꺼내서 스티로폼만 모두 벗겨낸 상태가 지금 이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박스에서 꺼낸 앞 휠을 껴주고 그리고 이 C포스트 안장을 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핸들 쪽도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히 조립이 돼서 왔거든요. 앞에 휠을 끼고 안장까지만 껴주면 주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고요. 페달까지 껴주면 완전히 주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바퀴를 껴줄 때는 스루엑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6mm 육각 렌치가 필요하고요. 6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 스루엑셀 볼트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 나사 풀듯이 이렇게 풀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휠에 있는 요 플라스틱 가이드는 빼주시면 되고요. 그냥 힘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있는 플라스틱 가이드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휠을 끼기 전에 여기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에 요 가이드가 꽂혀 있거든요. 요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요게 껴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제품은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바퀴를 낄 때는 한쪽에는 이렇게 스루엑셀 볼트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쪽에는 휠을 들고 끼워 주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 디스크 로터가 캘리퍼에 쏙 들어가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 로터가 캘리퍼 사이에 쏙 들어가게만 신경 쓰시고 스루엑셀 볼트를 끼워서 잠가 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앞바퀴 장착이 됐고요. 저항 없이 잘 굴러가는지 테스트 해보면 되는데, 와, 이거 아무런 세팅도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박스에서 꺼낸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앞브레이크 캘리퍼 정렬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뒤쪽도 아까 제가 잠깐 굴려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돌아가죠. 이게 만약에 이 브레이크 캘리퍼에 간섭이 있으면 약간 걸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저항이 없이 돌아가는 건 브레이크 캘리퍼와 로터에 간섭이 없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주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스로 배송되어 왔는데도 이 브레이크 세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장을 장착해 주면 되는데요. 이 안장 장착하는 것도 너무 쉽죠. 그냥 여기 C포스트 넣는 곳에 넣고요. 이거는 이제 4mm 육각 렌치거든요. 4mm 육각 렌치를 이용을 해서 대충 고정을 해 줍니다. 이 안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타면서 정확히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걸려만 있게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C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 뒤쪽에 눈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금 보면서 조절하고 또 타다가 좀 높으면 내리고 낮으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에게 맞는 피팅 값을 천천히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박스에서 꺼내는 거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부속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순정 페달이 들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페달 장착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페달은 여기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장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또 이렇게 15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또 장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든지 아니면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돌리시든지 그건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달 장착이 좀 헷갈리고 어려운 이유가 돌리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으로 돌리면 페달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페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페달이 잠기겠죠? 자, 제가 자전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제 이쪽이 앞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자전거가 굴러가는 방향이 페달이 잠기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사를 돌리는 이 방향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페달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려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 바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페달은 잠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페달은 좌우 구분이 있고요. 여기 순정 페달도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자, 레프트 페달을
달도록 할게요. 자, 페달을 장착할 때는 나사산에 구리스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구리스를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스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스도 필요하고 또 방향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면 샵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 페달 다는데 뭐 얼마 안 할 것 같으니까 샵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 지금 이쪽이 앞이니까 이렇게 굴러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려야 페달이 잠깁니다. 그리고 시작은 항상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15mm 스패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하는 거고요. 자, 이제 자전거를 돌려서 반대로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작업을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저처럼 이런 정비대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리스를 이 나사산 부위에 발라주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나사를 잠그는 시계 방향으로 그냥 돌리면 잠깁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기는 겁니다. 이 페달 잠그는 방향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 진행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잠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작업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달까지 장착이 되었으니까 요 자전거는 이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장 높이만 나에게 맞게 조절하고 안장 각도 같은 것 좀 조절하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특징이 중국산 구동계인 센샤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2단, 뒤에 10단에서 총 20단의 센샤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변속이 좀 원활하게 잘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마찬가지로 박스에서 꺼내서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변속은 굉장히 잘 됩니다. 와, 박스에서 그냥 꺼내서 바로 주행을 해도 될 정도로 기어 변속도 굉장히 잘 되는데요. 와, 신기하네. 지금 이 센사 변속기 같은 경우는 레버가 하나거든요. 하나로 길게 미냐 짧게 미냐로 기어 변속을 올리고 내리고 하게 되는데요. 기어를 내릴 때에는 이렇게 길게 밀어주면 기어를 내릴 수 있고요. 짧게 클릭을 하면 기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변속이 되네요. 브레이크는 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제가 타보지 않아도 엄청 잘 들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제품이 미사일 스커드라는 로드 자전거이고요. 컬러가 화이트, 블랙, 레드 컬러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컬러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레드 컬러로 보내주셨거든요. 레드 컬러는 이렇게 생겼고요. 나머지 두 컬러는 아주 기본적인 화이트, 블랙 컬러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지금 이제 스몰 사이즈거든요. 사이즈 표시가 있지는 않은데 스몰 사이즈고요.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탑 길이가 530이거든요. 제 키가 173인데 저에게 맞는 사이즈가 이제 스몰 사이즈가 되겠고요. 미디움 같은 경우는 175에서 180 정도 키가, 그리고 라지 같은 경우는 180 이상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구매처에 문의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운드 프레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플하고 튜빙도 이렇게 원형으로 깔끔한 튜빙으로 되어 있고 에어로 자전거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더 가볍거든요. 자, 미사일 스커드 제품 스몰 사이즈의 실측 무게는 10.57이 나왔습니다. 일체형 핸들바에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달려있는 자전거 완차 무게가 10.5 정도니까 이 가격대에 이 사양의 자전거로 비교를 해보자면 정말 가벼운 편에 속하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용접 자국을 없애서 스무드 웰딩 기법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원래 용접 자국이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나 있어야 되는데 다 갈아서 반듯하게 한 다음에 도장을 입혔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완전히 카본 프레임처럼 매끈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포크가 카본이거든요. 이제 이 포크 부분은 리얼 카본이기 때문에 카본 포크와 프레임에 이 스무드 웰딩 기법이 적용된 이 상태가 아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좀 카본 프레임과 카본 포크를 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포크 같은 경우는 고급 소재인 토레이 T800 카본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카본 포크가 사용이 되면 무게라든가 승차감으로 조금 더 이득을 보게 되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카본 프레임을 보는 듯한 외형은 굉장히 깔끔하고 완성도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스루엑슬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스루엑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이 자전거처럼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자전거에서는 무조건 스루엑슬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끔 이제 저가형 자전거 중에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데도 여기가 QR 방식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있는데 QR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할 때 미세하게 흔들릴 수가 있고 미세하게 이 브레이크 세팅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자전거는 스루엑슬 방식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포크 자체에 완전히 나사선으로 결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안정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동계는 센샤의 20단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도 센샤 레버가 적용이 되었고요. 앞드레일러 그리고 뒷 변속기까지 모두 센샤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2단, 뒤에 10단 이렇게 해서 이제 20단 기어인데요. 앞쪽은 50에 34T 컴팩트 크랭크 그리고 뒤쪽은 11에 28T 프라켓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변속 레버 같은 경우는 이 레버 하나로 브레이크도 잡고요. 그리고 길게 눌러서 기어를 내리고 짧게 눌러서 기어를 올리는 레버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압 브레이크가 사용이 되면 역시 이 레버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이 변속감부터 다르죠. 걸리는 지점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딱 그리고 어떤 지점이 되면 딱 걸리죠. 그리고 걸리면 그 뒤로는 힘을 줘도 웬만하면 더 이상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가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부터 고가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는 정말 그냥 저가든 고가든 브레이크 성능 하나만큼은 무조건 잘 듣습니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다 그러면 브레이크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체형 핸들바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핸들바이기 때문에 상단도 넓어서 이렇게 탑 부분을 잡았을 때도 손이 굉장히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핸들바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케이블이 전혀 보이지 않는 풀 인터널 케이블이 되어 있죠. 요즘은 이 일체형 핸들바와 풀 인터널 케이블이 진짜 완전 보편화가 돼서 아주 저가의 자전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하기 편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달기 전에 밖으로 케이블이 나와 있는 자전거 자체가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죠. 이제 요 풀 인터널 케이블에 너무 눈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나와 있는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나 일체감으로 보나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그리고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64만 8천원이라는 가격의 20단 기어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일체형 핸들바에 카본 포크까지 들어간 미사일 스커드 로드 자전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60만원대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택배로 주문을 했을 때 제품의 포장 상태가 너무 훌륭하게 포장돼서 배송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직접 세팅해서 타시려는 분들도 큰 걱정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가성비 있는 입문용 로드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